빌어먹을.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거늘 지금 저놈이 나의 예전 일을 모두 까발리고 있구나. 그래, 나는 어릴 때부터 성공하고 싶었다. 높은 자리에 올라 천하 이름을 떨치고 싶었다. 그래서 난 벼슬에 오르기 위해 재물이란 재물은 모조리 썼다. 그러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채 나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집안은 망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나를 비웃으며 놀려댔다. 그래, 실컷 비웃어라. 내 놈들이 비웃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니. 그렇게 난 30여 명을 죽였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가 팔을 물어뜯으며 말했다. 벼슬에 오를 때까지 절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향의 위나라를 떠나 증자의 문화로 들어갔다. 그는 공자의 제자 중 가장 유력한 학파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난 열심히 학문을 익혔다. 시간이 지나 나는 비보를 접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내 반드시 벼슬길에 올라 금이 환영하려 했건만 나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학문에 집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스승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제자가 아닌 남처럼 여기신다. 아마도 내가 어머니의 장례식에 가지 않는 것 때문인 듯하다. 나는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 노나라로 갔고 병법을 익혀 벼슬에 올랐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드디어 이룬 것이다. 그러나 군주는 아직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 지금 노나라는 제 나라와 전쟁 중인데 아내가 바로 제 나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체 없이 아내를 죽여 군주의 신뢰를 얻었고 장군에 오를 수 있었다. 그렇게 난 군대를 이끌고 제 나라군을 크게 물리쳤다. 어릴 적부터 그토록 갈망했던 꿈을 이룬 바로 지금 듣도 보도 못한 놈이 내 예전 일을 모두 까발린 것이다. 군주는 즉시 나를 파멸시켰다. 늘 그렇듯 나는 미련 없이 위나라로 향했다. 노나라의 모자란 놈과는 다르게 그곳의 군주 문우는 현명하다고 한다. 역시나 그는 내 과거를 알면서도 오로지 능력만을 보고 나를 장군에 임명했다. 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나는 장군이지만 병사들과 같이 행동했다. 그들처럼 있고 그들처럼 자고 그들처럼 짐을 지고 행군했다. 심지어 병사의 종기까지 입으로 빨며 치료해주기도 했다. 역겨움이 입안을 가득 채웠지만 이때까지 겪은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일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병사의 어머니께까지 전해졌다. 그는 통곡했다고 한다. 그래, 그럴 것이다. 예전에 병사의 아버지 또한 종기를 빨아내 준 적이 있었는데 감동한 그는 앞장서서 싸우다 죽고 말았다. 남편에 이어 아들 또한 그리 될 것이라 여긴 그의 울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전장에서 병사가 죽는 것은 흔한 일. 나는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렇게 난 병사들을 내 것으로 만들었고 진나라를 공격해 5개의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 문우는 나를 서하군의 태수로 임명했다. 시간이 지나 문우가 죽고 아들 무후가 뒤를 이었다. 나는 그를 모시고 황하로 가는 배에 올랐다. 그는 풍경을 보다 감탄한 듯 나에게 말했다. 정말 멋진 광경이로다. 상거 황하가 이토록 험준하니 이는 나라의 보배로다. 큰일이다. 군주의 자만은 망국의 지름길. 신하된 자로서 그를 일깨워야 한다. 나라의 보배는 지형이 아닌 군주의 덕에 있습니다. 하나라의 고랑과 은나라의 주왕은 험준한 지형을 가졌으나 덕이 없었기에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모왕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군주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덕을 닦지 않으시면 지금 배에 탄 모든 이들이 적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듣던 무우가 입을 열었다. 맞는 말이오. 또 시간이 지났고 나의 명망은 높아졌다. 이제 재상에 오를 일도 머지않았다. 그런데 전문이란 자가 재상이 되고 말았다. 누구보다도 공을 많이 세운 나 대신 그저 그런 놈이 재상이라니. 나는 그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병사들을 정예로 만들어 주변국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게 한 점에서 재상과 저를 비교하면 누가 더 낫습니까? 그대만 못하겠지요. 모든 면에서 저보다 못하신 분이 어찌 재상에 오르셨소? 그는 내 말에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다. 지금 군주는 제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나이도 어립니다. 때문에 대신들과 백성들은 문후만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상 자리에 누구를 앉혀야겠습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내가 보지 못한 그 울음을 깨뚫고 있었다.
내가 등용될 수 있었던 것, 당시 군주가 문우였기 때문이다. 그는 위나라를 세운 창업군주이자 개혁군주. 그러나 무후는 이제 막 군주 자리를 물려받았을 뿐 어떠한 공도 없다. 이러한 어수선한 시국을 바로잡고 군주를 따르게 할 재상에는 호불호 강한 나보다 그가 적합하다. 나는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 전무는 죽고 공숙자가 재상이 되었다. 그는 나를 자기 집에 초대했다. 그런데 공숙자의 아내는 그를 지아비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일국의 재상이지만 집안에선 하인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 위나라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대가인가? 나는 저러한 아내는 잠시도 곁에 두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운명은 또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무후가 나에게 공주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나는 거절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무후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두려워진 나는 결국 초나라로 갔다. 초나라 도왕은 나의 능력을 진작에 알고 있었기에 곧장 나를 재상으로 삼았다. 늘 그랬듯이 나는 최선을 다했다. 모호한 법을 구체화시켰고 왕족과 귀족의 불필요한 특권을 폐했다. 또한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 주변국들을 병합했다. 그렇게 나는 초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온 건 도왕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이 나를 죽이러 왔다. 내가 뺏은 밥그릇을 찾으러 왔나 보다. 그래, 너희 원대로 죽어주마. 그러나 순순히 죽진 않을 것이다. 도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수광은 오기를 죽인 자들을 모조리 불러들였다. 이유인즉 당시 오기는 도왕의 시신 위에 엎드렸는데 왕족과 귀족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화살을 쏟아 왕의 시신까지 맞추고 만 것이었다. 왕의 시신을 훼손한 죄로 그들은 물론 일족까지 처형되었다. 그때 멸문당한 가문이 70여가를 넘었다고 한다.